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늘 먼저 챙겨줬고 도와달라면 다 들어줬다. 아프다 하면 병원도 같이 가주고 돈이 급하대서 빌려준 적도 있다. 심지어 내 일정까지 미뤄가며 상대의 부탁을 들어줬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너도 좀 해라라는 말. 참 이상하죠. 성격 좋다고 사람 좋다고 살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정작 주변에서 무시당하고 소모품처럼 쓰이다 어느 날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일까요? 왜 다 퍼주고도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버드 심리학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을 무의식적으로 깔보는 본능이 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퍼주고도 욕먹는 사람들은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기회도 잃습니다. 심지어 사랑도 존중도 못 받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왜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무시당하는지, 왜 친절할수록 더 빨리 소외되는지,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왜 절대 퍼주지 않는지. 끝까지 보시면 사람들에게 퍼주지 않고도 사랑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부자들이 지키는 은밀한 생존 규칙이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의 함정. 어릴 적부터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남을 도와야 착한 사람이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라. 양보하고 배려하라.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된다. 하지만 그 교육을 30년, 40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이 현재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보세요. 직장에선 호구처럼 이용당하고, 가정에선 희생만 강요받고, 사회에선 공로보다 편함만 기대받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박용철 박사는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착함은 인간관계의 붕괴를 불러온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무조건 주는 사람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존재로 간주합니다. 그런 사람의 노력을 기본값으로 저장해버려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한번 친절하면 칭찬을 받지만 그 친절이 계속되면 그건 해야 할 일이 됩니다. 본능은 힘이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 진화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군집 내에서 우선순위를 계산하는 능력을 진화시켜왔다. 가장 가치 있는 자원 보유자에게 충성하고 위협이 되지 않는 구성원에겐 냉정해진다. 쉽게 말해 무조건 퍼주는 사람은 집단 내 최하위 계급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도 못 지키는 사람은 집단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돈을 퍼주고 시간도 퍼주고 감정도 퍼주면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쟨 별거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언제든 쓸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당신은 존중받는 사람이 아닌 이용 가능한 리소스가 됩니다. CEO들은 절대 퍼주지 않는다. 워렌 버핏은 수많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철저히 이기적이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그는 친구의 사업 제안도 대부분 거절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철저히 자신이 가진 가치와 시간에 기반해 움직입니다. 왜냐면 퍼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전기차를 만들어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스페이스X도 내부 투자금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친구, 가족, 정부 누구에게도 퍼달라거나 퍼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빚진 게 없다. 그렇다면 나도 세상에게 친절을 빚질 이유는 없다. 이게 부자들의 냉정한 생존 철학입니다. 착해 보이려고 퍼주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먼저 다가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왜 더 많이 버림받을까? 2019년 MIT 인간관계 연구소는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일수록
인간관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균형을 원합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어느 정도의 긴장감과 거래 감각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계속 주기만 하면 상대방은 죄책감이 아니라 권리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다. 다음에도 해줄 거다. 왜 안 해줘? 이렇게 고마움은 사라지고 욕심과 기대만 남습니다. 결국 당신은 호구로 기억된다. 이걸 실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중견기업 CEO였던 강모 씨.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비까지 털어 경조사비, 명절 보너스를 챙겨줬고 개인적 고민 상담까지 해주는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회사가 어려워지자 돌아온 건 뭘까요? 비난, 원망, 고소장. 심지어 직원 중 한 명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줬던 건 다 원래 해줘야 했던 거예요. 사장이었으니까. 지금 못 해주는 게 문제죠. 이게 현실입니다. 다 퍼주면 그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이 무너지면 욕을 먹습니다. 뇌과학이 말하는 퍼주는 사람의 말로 UCLA 뇌과학 연구팀은 도파민 보상 회로의 구조를 분석하며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반복된 보상에 둔감해진다. 계속 받기만 하면 감사함은 점점 줄어들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퍼주는 사람은 상대방이 행복해질 거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도파민 회로를 망가뜨리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본능 심리학 강한 자만이 사랑받는다. 본능 심리학에서는 생존 가치가 높을수록 무리 내에서 보호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사자가 무리 중 가장 강한 개체를 따르듯 인간도 무의식적으로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착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퍼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강하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인가가 핵심입니다. 퍼주면서도 욕먹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아무 때나 퍼주는 게 아니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건 곧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 퍼주고도 욕먹는 사람의 공통점 2부. 퍼주지 않고도 사랑받는 사람들의 비밀. 놀랍게도 아무것도 퍼주지 않는데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퍼주지 않되 선택적으로 움직인다. 그들은 도와달라고 해도 단호하게 애노라고 말할 줄 압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한번 확실하게 움직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강하게 인식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 때나 돕지 않지만 움직일 땐 진짜다. 이게 희소성의 원리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희소한 자원이 될수록 인간의 신뢰와 존경은 상승한다고 합니다. 도움을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움직이는 것. 이게 부자들이 사랑받는 방식입니다. 도와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심리학적 성급기.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설득의 심리학에서 베푸는 행위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이렇게 퍼주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바라고 도와주는 거야. 그냥 너니까 해주는 거야. 괜찮아, 안 갚아도 돼.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권리의식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다음에 당신이 안 도와주면 상대는 이렇게 느끼죠. 왜 갑자기 안 해주지? 이 사람 달라졌네. 그래서 치알디니는 성급기를 강조합니다. 나는 도와줄 수 있지만 매번은 아니다. 이번에는 가능하지만 다음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 말 하나만 넣어도 상대방은 당신을 자원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존중합니다. 부자들이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자들은 차갑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못할 것 같죠. 그런데 반대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관계에 진심입니다. 단 무조건 퍼주지 않을 뿐입니다. 대표적인 예.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그는 임직원 회의에서 감정으로 베풀지 말고 시스템으로 돕자고 말합니다. 즉, 기준 없는 감정적 베품은 모두를 망친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인간관계에서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합니다. 1.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많이 요구하는 사람은 멀리한다. 2. 도움을 주면 반드시 기록에 남긴다. 3. 도움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돕지 않는다. 이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살아남는 법입니다. CEO들이 절대 하지 않는 인간관계 실수. 1. 그냥 이번 한 번만. CEO들은 한 번만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 번은 반드시 두 번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2. 내가 해줄게. 걱정 마. 책임을 떠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해결해보자고 말합니다. 3. 그 사람이 힘들어 보이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왜 힘든지 분석하고 시스템이 도울 수 있으면 돕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존경이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결국 부를 만듭니다. 당신의 퍼주기 본능을 멈추는 세 가지 기술.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만 기억해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질문하기. 모든 행동 전에 이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지금 이 행동을 상대가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나? 만약 그렇다면 멈추세요. 그건 진짜 친절이 아닙니다. 인정 욕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친절은 100% 후회로 돌아옵니다. 이 감정 기록 노트 만들기. 도와준 뒤 상대가 보인 반응을 메모하세요. 고맙다고 했다. 당연하다는 태도였다. 이후 연락이 끊겼다. 이걸 한 달만 기록하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나는 내 감정만으로 판단에 도와줬지만 상대는 전혀 나를 배려하지 않았구나. 그때 비로소 퍼주는 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거절 연습. 하루에 1번 NO라고 말하기. 거절은 연습입니다. 처음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번 작은 거라도 NO라고 말하세요. 미안, 그건 내가 안 돼. 그 시간은 내 시간이라 안 될 것 같아. 이번에는 못 해줄 것 같아. 이걸 하다 보면 놀랍게도 상대는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이구나. 결론, 당신이 진짜 바꿔야 할 건 세상이 아니라 태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퍼주는 사람보다 자기 기준이 확실한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착함은 강함이 아닙니다. 자기를 지키는 게 진짜 강한 겁니다. 워렌 버핏은 말합니다. 나는 남에게 베풀면서 동시에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 그게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제 당신도 달라져야 합니다. 다 퍼주고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아껴주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게 진짜 부자의 시작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